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스타벅스의 위기와 새로운 CEO의 과제, 그리고 여성 스포츠와 새로운 스폰서십의 등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려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음료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망설이신 적 있나요? 스타벅스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제3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과 새로 부임한 CEO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가격 인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스타벅스 음료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카라멜 프라푸치노 같은 인기 음료의 가격이 몇 년 만에 $6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많은 고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 시간도 큰 문제입니다. 스타벅스 앱을 통해 주문을 해도 실제로 음료를 받기까지 15 내지 20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지치고 결국 다른 커피 체인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 이상이었습니다. 하워드 슐츠 전 CEO는 스타벅스를 제3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책을 읽으며 업무를 보던 그 장소 말이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고객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하거나 드라이브 스루로 주문하면서 스타벅스는 더 이상 그런 장소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이슈에 직면해 왔습니다. 노조 문제,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는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중국 시장에서의 도전입니다. 스타벅스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커피 문화를 선도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현지 경쟁 업체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은 스타벅스보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인하와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 브라이언 니콜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멕시칸 음식 체인인 칩토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에서 그가 직면한 문제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니콜은 가격 문제, 대기시간 문제, 중국 시장에서의 도전, 그리고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니콜이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스타벅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 오랫동안 우리 삶의 일부분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를 넘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이 시점에서 스타벅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부임한 CEO 브라이언 니콜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스타벅스가 다시 우리의 사랑받는 제3의 장소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여성 스포츠가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스포츠가 어떻게 새롭고 예상치 못한 스폰서들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스포츠 마케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스포츠와는 거리가 멀었던 메이크업 브랜드, 헤어케어 스타트업, 그리고 브림 클리닉과 같은 기업들이 이제 여성 스포츠의 공식 스폰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리대 브랜드인 시컬은 USL 슈퍼리그의 공식 탐폰 공급업체로 지정되었으며 뉴욕 리버티와 같은 여성 농구팀은 여드름 치료 스킨케어 회사 히로, 여성 직장복 디자이너 러플러, 브림 치료센터 뉴욕 RMA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스폰서십의 증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성 스포츠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성 스포츠 리그와 팀들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스폰서십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남성 스포츠에 비해 아직까지 여성 스포츠의 스폰서십 비용은 저렴하지만 그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셔널 컬리지 애슬레틱 어소시에이션 NCAA의 여자 농구 토너먼트 결승전은 처음으로 남자 대회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스폰서들에게 큰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로이트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의 여성 엘리트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약 1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2년에 6억 9,2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상업적 거래, 즉 스폰서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새로운 스폰서들은 여성 스포츠를 후원하면서 다양한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리버티의 스폰서인 RMA 오브 뉴요크는 프라이드 테마 게임에서 렛츠 고 베이비 라는 캠페인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피임약 브랜드 오필은
WNBA 이벤트에서 피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은 여성 스포츠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히 경기 시청자 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브랜드와 팬들 간의 깊은 연결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팀과 리그들은 이제 남성 스포츠와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만 달러, 2만 달러 수준의 소규모 스폰서십 거래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6자리, 때로는 7자리수의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리버티는 최근 47개의 스폰서를 확보하며 지난 시즌보다 50% 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여성 스포츠는 더 이상 숫자가 부족한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스폰서들이 여성 스포츠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경기를 넘어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스폰서들이 등장하면서 여성 스포츠는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앞으로 더 많은 브랜드들이 여성 스포츠와 손잡고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